바닥이요.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냥 따뜻한 게 아니에요. 마치 사람을 품어주는 것 같았어요. 이 말은 얼마 전 제가 인터뷰했던 한 미국인 여행객의 말이에요. 그는 한국을 여행하며 온돌이라는 전통 난방 시스템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던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피식 웃었죠. 바닥이 따뜻하다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요? 우리는 라디에이터나 히터 같은 난방 장치에 익숙하잖아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너무 진지했습니다. 단순히 따뜻하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는 그 온돌 위에서 느낀 감정을 설명하려고 애쓰는 듯했어요. 단순히 난방을 잘하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온돌 위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모이고 따뜻함 속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군요. 그 느낌이 참 특별했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그 따뜻한 바닥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의 말은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비아 스콧입니다. CNN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죠. 제 일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흥미롭고 놀라운 이야기를 찾아내는 겁니다. 수년간 이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만났고 웬만한 이야기에는 놀라지 않는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그 단순해 보이는 따뜻한 바닥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남더군요. 며칠 뒤 제 딸 소피가 갑자기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한국에서 엄청난 걸 경험했어. 온돌이라고 들어봤어? 소피는 숨도 고르지 않고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방학 동안 친구들과 한국을 여행했던 그녀가 말하는 온돌이라는 단어는 사실 며칠 전 인터뷰에서 만난 미국인 여행객의 입에서도 들었던 말이었기에 제 귀가 더 솔깃해졌죠. 엄마,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오는데 정말 따뜻하고 편안했어. 그냥 난방이 잘 되는 정도가 아니야. 그 온돌 위에 있으면 몸이 풀리고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야. 소피는 친구들과 함께 한옥이라는 전통 가옥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따뜻한 온돌 바닥 위에 앉아 귤을 까먹으며 친구들과 이야기했던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말했죠. 우리가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많이 웃었어.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뭔가 특별한 게 있었어. 온돌 위에서 보낸 시간이. 그녀는 한국에서의 다른 경험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맨발로 걸어다니는 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어. 미국에서는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는 게 보통이잖아. 한국에서는 바닥이 항상 깨끗하고 따뜻하니까 신발이 필요 없더라. 근데 맨발로 걸어도 전혀 찝찝하지 않았어. 소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옥에서의 온돌 경험 외에도 찜질방에 가고 싶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어요. 엄마, 사실 찜질방이라는 곳도 꼭 가보고 싶었거든. 거기는 온돌처럼 바닥이 따뜻하고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한국식 사우나 같은 곳이래.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간 게 너무 아쉬워. 거기선 사람들이 온돌 위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간식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낸다더라. 그걸 직접 체험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찜질방에 대한 그녀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딸이 정말 한국 문화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돌아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온돌이라는 것이 단순히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시간을 공유하게 만드는 문화의 일부라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소피는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진짜 한국은 모든 게 따뜻했어. 그냥 히터가 주는 그런 기계적인 따뜻함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교감하면서 느끼는 따뜻함이랄까. 찜질방을 못 간 건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한옥에서 보낸 시간은 잊지 못할 것 같아.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바닥 난방이 그렇게 특별한 경험을 준다는 게 정말일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따뜻함 속에서 시간을 공유한다는 말이 사실일까? 마침 회사에서 한국 다큐멘터리 제작팀과의 인터뷰를 진행할 기자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올리비아, 내가 가볼래?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가볼게요. 처음에는 단순히 딸이 말한 온돌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에서 시작한 결정이었죠. 하지만 그 호기심은 곧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이야기 중 하나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딸이 했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 바닥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걸까? 그냥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것뿐 아니야. 처음엔 단순히 딸의 이야기가 정말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바닥이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감정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직접 보고 싶어졌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 취재가
제게 얼마나 특별한 경험을 안겨줄지, 그리고 제 생각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을지는 그때까지 전혀 알지 못했죠. 한국에 도착한 첫날,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새로운 세상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공항 내부는 놀랍도록 정돈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효율적이었죠. 짐을 찾는 과정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었고 공항 직원들은 친절하면서도 빠르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넓고 쾌적한 공항 내부를 걸으며 제가 무엇보다 놀란 건 공기질이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공간인데도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었죠. 여기가 정말 공항이 맞나? 미국에서의 공항 경험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도심과 가까운 위치, 효율적인 교통망, 그리고 미세먼지 하나 없는 공항의 공기는 시작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호기심을 자극했죠. 공항에서 나온 뒤 제 취재를 도와줄 가이드인 김민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온돌에 대해 이미 저와 이메일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올리비아 스콧 씨,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온돌에 대해 취재하러 오셨다고 들었어요. 벌써 흥미로운 주제를 선택하셨네요. 저는 악수를 나누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호 씨. 저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사실 온돌에 대해 들은 건 최근의 일인데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단순히 바닥을 따뜻하게 한다는 기술 이상의 뭔가가 있다고들 해서요. 김민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온돌은 한국인들에게 단순한 난방 기술 그 이상이에요. 제가 오늘부터 한국의 온돌과 관련된 다양한 면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한옥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통 방식의 온돌을 직접 체험해 보셔야 감이 오실 겁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온돌을 취재하기로 이미 마음을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히터나 라디에이터가 난방의 기본이라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온다는 개념이 생소했어요. 그런데 딸 소피가 한옥에서의 경험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던 것도, 며칠 전 인터뷰에서 만난 미국인 여행객이 온돌을 칭찬했던 것도 제 호기심을 자극한 겁니다. 한옥이라면 한국의 전통 가옥을 말씀하시는 거죠. 바닥을 데우는 방식이 전통적으로 아궁이를 쓴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전통 한옥에서는 아궁이를 사용해서 방 아래에 굴을 데웠어요. 지금은 현대식 보일러로 대체된 경우가 많지만 전통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먼저 한옥에서의 온돌을 체험하시고 그 다음에는 현대식 온돌이 어떻게 한국인의 삶에 녹아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의 설명을 들으니 제 계획이 점점 더 흥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 한옥으로 향하며 김민호 씨와 온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온돌이 단순히 난방을 넘어서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문화를 형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온돌 위에서 사람들이 둘러앉아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과일을 먹는 모습은 한국의 겨울 풍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온돌은 단순히 난방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교류의 중심이기도 해요. 김민호 씨의 설명은 단순히 온돌이 따뜻하다는 기술적 특징을 넘어 그 위에서 만들어지는 소소한 일상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딸 소피가 친구들과 온돌 위에서 귤을 까먹으며 수다를 떨었다던 말도 이와 닿아 있었습니다. 소피는 단순히 바닥의 따뜻함에 감동한 게 아니라 그 따뜻함 속에서 만들어진 추억과 교감에 더 큰 의미를 두었던 것 같았습니다. 들으니 더 궁금해지네요. 온돌 위에 앉아보면 정말 다르게 느껴질까요? 김민호 씨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직접 경험해보시면 바로 알게 되실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온돌을 사랑하는지 체감하시게 될 거예요. 한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먼저 집 자체의 고즈넉한 아름다움에 매료됐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건물의 구조는 단순하면서도 정갈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정원은 평온함을 더했죠. 방 앞에 도착하자 김민호 씨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먼저 신발을 벗으셔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집 안에서 신발을 신지 않는 문화가 있어요. 저는 약간 놀랐지만 그의 안내에 따라 신발을 벗고 문턱을 넘었습니다. 따뜻한 바닥이 발바닥에 닿는 순간 미묘한 감각이 느껴졌어요. 미국에서는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거나 슬리퍼를 신는 게 일반적이어서 맨발로 방 안을 걷는 게 익숙지 않았죠. 하지만 발에 닿는 바닥은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아, 그래서 맨발로 걸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거군요. 이건 좀 색다른데요. 김민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온돌이 있으니까 바닥을 항상 깨끗하고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온돌을 직접 느껴보시죠. 바닥에 손을 대보세요. 조심스럽게 손바닥을 바닥에 댄 순간 따뜻한 온기가 천천히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따뜻하네요. 아직 누워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느낌이 좋아요. 이걸로 난방을 한다니 대체 왜 지금까지 이런 걸 몰랐을까요?
저는 바닥을 손으로 몇 번 더 만지며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바닥만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 전체가 따뜻하네요. 공기가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요. 집 전체가 이렇게 유지되는 건가요? 김민호 씨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온돌의 열기는 바닥을 데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방 전체, 나아가 집 전체로 퍼지게 돼요. 그래서 실내 어디에 있든 균일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죠. 히터처럼 한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그의 말처럼 공기마저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히터를 사용할 때처럼 지나치게 건조하거나 공기가 탁하지 않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그 따뜻한 기운이 천천히 제 몸 전체를 감싸는 느낌을 받으며 깊은 감탄이 나왔습니다. 놀라워하면서도 편안해진 제 표정을 보던 김민호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온돌의 매력은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렵죠. 지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를 온전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딸 소피가 말했던 그 따뜻함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따뜻하게 이어주는 매개체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한옥에서 온돌의 진짜 매력을 느끼며 첫날의 취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옥에서의 첫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김민호 씨의 설명대로 온돌의 따뜻함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바닥의 열기는 부드럽고 일정하게 퍼졌습니다. 공기는 신선하면서도 방 안 전체가 고르게 따뜻했습니다. 방 한 구석도 차갑게 느껴지는 곳이 없었죠.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을 때 히터나 라디에이터와는 완전히 다른 아늑함이 온몸을 감싸는 듯했습니다. 히터의 뜨거운 바람처럼 피부를 따갑게 하거나 라디에이터처럼 공기의 한쪽만 데우는 방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온돌은 바닥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열기를 통해 방 전체를 데우고 그 열기가 공기를 순환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실내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이게 바로 딸 소피가 말했던 그 느낌이구나. 딸의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소피는 이 바닥에서 귤을 까먹으며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던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말했었죠. 당시에는 그저 재미있는 여행 일화로 들렸는데 이제야 왜 소피가 그 시간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온돌 위에 있는 동안 그 따뜻함이 단순히 육체적인 편안함만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것은 안정감, 그리고 어떤 연결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공기가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 숨 쉬는 것도 편하네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이내 웃음이 났습니다. 딸 소피가 집에 돌아와 엄마, 이건 그냥 난방이 아니야.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야. 라고 했던 말이 이제는 과장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온전히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온돌 위에서 자는 것은 마치 따뜻한 품 안에 안긴 것 같은 느낌이었고 이 경험은 단순히 따뜻함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온돌의 열기가 아직 남아있는 방에서 일어난 저는 김민호 씨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오늘 전통 온돌에서 벗어나 현대식 온돌이 한국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녹아있는지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온돌이 전통 가옥에서만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가정은 현대식 온돌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이를 통해 난방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생활 방식을 실현하고 있어요. 김민호 씨의 설명에 따르면 현대식 온돌은 보일러를 통해 바닥 아래로 온수를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전통 온돌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사용하기 편리하게 변형된 것이죠. 우리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현대식 온돌 시스템이 적용된 이곳은 건물 전체가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외관부터 세련되었고 입구에 들어서자 건물 전체에서 느껴지는 아늑한 온도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거실 바닥에 설치된 난방 시스템 덕분에 집 안 어디를 가든 동일한 온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아파트 내부를 방문했을 때 저는 집주인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며 온돌이 현대 생활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는지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집주인 이정희 씨는 온돌 덕분에 생활이 얼마나 편리한지를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우리는 온돌 위에 둘러앉아 함께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곤 해요. 한국은 온돌 덕분에 가족들이 거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요. 이정희 씨의 말처럼 온돌은 단순한 난방 기술을 넘어 가족 간의 유대감을 깊게 만들어주는 매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거실 바닥에 깔린 푹신한 러그 위에 누워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부부는 온돌 위에 놓인 낮은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따뜻한 바닥 위에서
모두가 자연스럽게 모여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온돌의 가장 큰 힘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따뜻한 바닥이 만들어낸 특별한 풍경이었죠. 그러다 문득 화장실이 생각났습니다. 난방이 잘 되는 집에서도 보통 화장실은 예외인 경우가 많았기에 이곳은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화장실 바닥 역시 온돌 덕분에 따뜻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라면 겨울철 차가운 타일 바닥 때문에 화장실을 갈 때마다 발이 시려워 쫓기듯 서둘러 나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화장실 바닥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그 공간마저 아늑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죠. 여기 화장실도 바닥이 따뜻하네요. 화장실에서 나온 뒤 저는 그 따뜻함에 감탄하며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정희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온돌은 집 전체를 데우기 때문에 화장실도 예외가 아니에요. 추운 겨울에도 화장실을 사용하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죠.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에게도 큰 장점이랍니다. 화장실 바닥까지 따뜻하다는 점은 온돌이 단순히 난방을 넘어 사람들에게 얼마나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 같았습니다. 저는 이 집이 마치 단 하나의 따뜻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집 안 어느 공간을 가도 추위로 인해 불편한 느낌을 받을 일이 없었죠. 이 감탄은 제가 김민호 씨에게 했던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집 안 어디를 가도 따뜻함이 유지되니 공간 활용도 훨씬 자유로운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난방을 위해 항상 특정 공간에 모여야 했던 기억이 나요. 김민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온돌은 바닥을 통해 열을 공급하기 때문에 집 전체의 온도가 균일하게 유지됩니다. 화장실처럼 자칫 추워지기 쉬운 공간도 온돌 덕분에 따뜻함을 잃지 않죠. 이런 시스템은 한국의 주거 문화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 난방 기술이 한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점점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이 아니라 문화와 관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민호 씨는 저를 한 찜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소피가 아쉬워했던 찜질방을 직접 경험할 기회가 생긴 것이죠. 찜질방은 온돌의 개념을 확장한 공간으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휴식을 취하고 교류를 나누는 독특한 장소였습니다. 찜질방은 한국 사람들이 온돌을 새로운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몸을 데우는 것을 넘어 온돌 위에서 휴식하며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죠. 찜질방의 내부는 온돌로 데워진 넓은 바닥과 다양한 온도의 방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벗고 편안한 찜질복을 입은 채 온돌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간식을 먹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책을 읽거나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취재를 위해서 많은 나라를 다녔지만 이런 곳은 처음 봐요. 한국만의 매력이 돋보이는 곳 같네요. 여기는 단순히 따뜻함을 느끼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장소군요. 김민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온돌이 만든 문화적 중심지라고 할 수 있죠. 한국 사람들에게 찜질방은 단순한 사우나가 아니라 함께 교류하고 쉬며 따뜻함을 공유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저는 따뜻한 바닥에 앉아 식혜를 한 모금 마시며 이곳에서 흐르는 느긋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찜질방은 소피가 그렇게 아쉬워했던 이유를 단번에 이해하게 해준 장소였습니다. 딸이 이곳에 못 와본 걸 정말 아쉬워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이유를 알겠어요. 다음번에는 소피와 함께 와야겠네요. 찜질방을 나와 서울의 겨울거리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지만 이상하게도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찜질방에서 느꼈던 온돌의 따뜻함이 아직도 몸속 깊이 남아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 따뜻함은 단순히 몸을 데우는 것을 넘어 마음까지 채워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김민호 씨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난방 기술이 아닙니다. 따뜻한 바닥 위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온돌 덕분에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깊어지죠. 그의 말은 제가 한옥과 아파트, 찜질방에서 경험했던 순간들을 완벽히 설명해주는 듯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바닥을 데우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였고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주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곱씹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온돌은 제가 익숙했던 히터나 라디에이터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히터는 특정 공간을 빠르게 데우는데 유용하지만 공기가 건조해지고 집 전체를 균일하게 데우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 온돌은 바닥에서 시작된 열기가 천천히 방 안으로 퍼져나가며
공간 전체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데워줍니다. 아파트에서 따뜻한 바닥 위에 앉아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부모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한옥에서는 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방 안의 아늑함을 채워줬고, 찜질방에서는 서로 낯선 사람들이 온돌 위에서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모든 장면은 온돌이 만들어낸 풍경이었습니다. 특히 화장실에서 느꼈던 따뜻함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화장실은 겨울이면 항상 차가운 공간이라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온돌 덕분에 화장실 바닥마저 따뜻했고, 그 공간조차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온돌은 한 집 안에서 모든 공간을 아늑하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옥에서 누웠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함도 기억났습니다. 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할 뿐 아니라 안정감과 평화를 느끼게 해줬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온돌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습니다. 방송은 한국의 전통 온돌에서부터 현대식 아파트의 온돌 시스템, 그리고 찜질방에서의 경험까지 온돌이 한국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폭넓게 다뤘습니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온돌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마치 사람을 품어주는 난방 기술 같다는 의견들이 이어졌고, 북유럽과 미국의 시청자들은 자신들의 주거 환경에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길 희망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술로도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히터나 라디에이터와 달리 공기를 건조하게 하지 않고 집 전체를 균일하게 데우는 온돌의 강점이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의 건축업계에서도 온돌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북유럽에서는 혹독한 겨울을 극복할 혁신적인 난방 방식으로 평가받았고, 미국에서도 온돌을 현대식 주택에 적용할 방법을 연구하는 건축 회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철학이 담긴 특별한 발명이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을 넘어 마음까지 데우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기술이었습니다. 다음에는 꼭 소피와 함께 다시 와야겠어. 저는 혼자만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딸 소피가 그토록 좋아했던 온돌 위에서 함께 귤을 까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찜질방에서 한국의 따뜻함을 다시 느끼고 싶었습니다. 온돌이 만들어내는 그 특별한 따뜻함 속에서 또 다른 추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소개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함이란 무엇인지, 그 따뜻함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가르쳐준 시간이었습니다. 온돌 위에서 보냈던 순간들은 앞으로도 제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재미있는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감동기부였습니다.